다음은 송창관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정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릴까요? 지사님 좀 이따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만 다른 데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수환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를 질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좀 조언을 좀 얻으려고 좀 불렀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법치 행정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예, 법에 기반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약하지 못하고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할 때에 법의 근거를 좀 둬야 된다는 이런 뜻이겠고,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들을 해나갈 때 그 기준을 뭘로 잡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네, 저희는 합법성 감사하고 성과감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합법성 감사인 경우에는 적법성, 법에 제촉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합목적성, 목적이 합당한가,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요. 성과감사인 경우에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성과감사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자기네도 하기 어려운 성과감사를 기가 막히게 해냈다 해서 전국 1등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질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이왕 그렇게 나온 거 그러면 한 가지 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는가? 작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양돈에 관련한 농업용수 관련해서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 관정이라든지 또 실태 조사를 좀 했잖아요. 네, 감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쨌든 그것도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 발언대 좀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 발언 그제 해서 좀 섭섭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캔디십니까? 그 정도로의 맷집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말씀드렸고요.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기에 하시고 우리 도민들께 너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결정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앞뒤 좀 섞으면서 할 테니까 순서는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의원실 제 옆방이기도 한 우리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2시부터 하는 거 해야 되는데 4시부터 내버리니까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저 뭐 최고위원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또 시간 배려해 준 건 아니고 의회에서 운영위의 차원에서 논의도 좀 해서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아마 그런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특별히 우리 지금 엄청난 과제인 4.3 특별법 개정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왕 저희도 왔으니까 압력도 넣고 부탁도 하고 이러려고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 온 거 국회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최고위원들 여기서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로 거기서 맞아떨어지니까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또 끝나는 시점은 아마 동일한 시점에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이 도정 질문도. 예, 그러니까 뭐 지사님께서도 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서울로 가든 제주로 오신 뭐 어느 당이든 지도부를 만나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해야죠. 그럼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이고 또 정당에 속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논리대로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뭐 가령 뭐 제2공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는 또 관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사님, 우리 그 양돈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여기 천착을 해서 지금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제주도에 친환경 양돈 산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예, 단지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제주를 이끌어갈 것인가 앞으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돈 산업이 우리 맥그리치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실 제주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지금 양돈만 해도 조수익이 3천억이 넘고요. 4천억 정도 된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예, 이해하니까 그래서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이것은 제주도의 민생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골치 아픈 공예 산업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전 세계적인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청정을 우리의 근본 미천으로 해서 모든 걸 설계하고 있는 때에 특히 양돈 농가들의 어떤 폐수 문제라든지 냄새 문제라든지 어떤 밀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질타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 꼭지가 여러 개 되니까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민들도 또 알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면 참 짧게 좋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네. 지금 1년에 양돈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액이 한 얼마 되치는지 대충 아십니까? 질문 시간을 줄이려면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스, 노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 300억 내지 400억. 진짜 이렇게. 물어볼 거는 물어봐 주십시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간단한 거라도. 그 정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쨌든 300억 내지 400억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양돈 산업에다가 1년에 300억 내지 400억을 매년 지원을 할까? 한 5년 통계를 보니까 한 1,6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다른 것들 통해서는 더 많이 되고,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니, 왜 그분네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또 악취 걱정을 하고, 토질 오염 걱정하고, 수질 오염 걱정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할까봐 미안해 걱정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지원하고. 지사님, 저는, 돌멩이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센터도 만들었고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도 이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축산부서에 처음에는 함께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축산과 만나지를 잘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개혁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제주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억 지원하는 걸요, 대폭 삭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15년도에 처음 이제 취임하셨을 때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었던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의지가 점점 약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수입 4천억 되고 연간 산업 같으면 1조 가까이 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278 농가대에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이 지금 56만 도 이거 키우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이름 장명할 때 부모님께서 아주 고심해서 지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축산과, 축산진흥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축산진흥원 돼서는 안 돼요. 친환경 축산연구원을 한다든지, 친환경 축산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돼야지, 왜 지금도 축산진흥원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부터 좀 바꿔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게 질문입니까? 예, 간단하게만 좀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양돈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또 환경 쪽에 좀 그 도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좀 더 논의하고요. 지사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좀 여쭤봤던 겁니다. 상수원에 관련해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함량량이 일일 우리 가능한 것이 한 18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정인데 그것도. 거기에 한 90% 정도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근 56% 정도를 농업용수로 쓰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 사용은 그보다 훨씬 낮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돼서 그 나머지를 우리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지하수를 운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가요? 좀 질문을 좁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 180만 톤 되는데요. 거기에 56%를 농업용수로 쓰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를 생활용수로 쓰도록 그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것부터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괜찮습니까? 질문의 의도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꼭 제 답변에 대해서 그 의도대로 답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냐고요? 지하수의 정책이 괜찮냐는 겁니다. 저는 지하수는 음용 등 가급적 생활용수로 쓰고요. 농업용수는 가급적 지표수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가? 지금 그 농업용수에 쓰는 지하수 관정, 공공관정을 말합니다. 사설관정도 더 많이 있지만은 공공관정인 경우에 돈 10원도 안 내는 거 아시죠? 사설관정인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5,000원에서부터 한 4만 원꼴. 그래서 마음껏 써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을 쓰는 농업용수의 90% 이상을 내외를 우리 지하수 관정으로 쓴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정책인가요? 이미 농업용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지금처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인 물관리 정책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자기 물 쓰는데 90%를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수리계라든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리계는 미안하지만 수리계는 얘기를 하시면 지사님 잘 모르는 거고요. 제가 수리계 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질문을.
아니 그 올바른 네. 지하수 그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네. 농사 짓는 분들에게 90%를 지하수로 쓰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고요.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응? 개선해야 된다. 그걸 개선해야죠. 네. 빗물로 대체수를 찾아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 우리 80년도 이전에는 지하수 관정 안 뽑았을 때는 다 그 물로 해서 썼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지하수를 완전히 못 쓰게 한다. 이건 안 되죠. 예,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그 좋은 물 써서 지금 우리 그 전국에서 1등 하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농업용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 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지사님 어떤 생각을 그 갖습니까?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네. 수요 사용을 통제를 해야죠. 우리 농민들 굉장히 큰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수로 지금 쓰고자 하는 분들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요. 또 농업용수를 지하수에 쓴다고 한다면 사용료를 내고 진짜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환급해드리는 방법도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더 많이 써야 돼 나가는 거죠. 이번에 강정천 그 건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강정천, 우리 월대천, 뭐 이런 천들이 한 8개 정도 해서 상수원으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농업용수로 쓰고 우리 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는 100% 우리 먹는 걸로만 완전히 바꿔버리면 안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약간의 그런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은. 농업용수 강력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사실 이걸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우리 제주도 재원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입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도 있고요. 지하수 연구센터 만들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이요,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설득시켜 나가도 전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쓰고 있는 물도 유수율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하고. 저 지난번에도 깜짝 놀래서 이건 저희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쓰는데 물 허투루 버리는 것이 몇 %인지 아시죠? 그러면 유수율이 몇 %인지는 아십니까? 농업용 몇 % 정도입니까? 32? 예, 32%.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아직도 농업용수에 관련한 관정들 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블록화 지어서 그 정도면 그렇게 나오니 전체로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율이 그 반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사님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도 예, 우선 예, 많아서 그렇고 지금 지하수의 관정, 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사실은 조사조차도 안 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운 물이 지금 그냥 흘러버려요. 네.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참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그 지하수 관정 물을 써서 했던 그런 경우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그지도 않습니다. 예. 돈 10원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리계에 돈 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용수에 관련한 관정도 농어촌 공사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지하수 관정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광역화시켜야 되겠다. 저쪽 동네는 물이 안 나오고 이쪽 동네는 많으니 그걸 광역화시켜서 저쪽에 파주면 된다. 아니면 더 크게 파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 관련한 아까 지사님 말씀했지만은 그 유수율이 한 7%? 뭐 하여튼 이 정도 좀 돼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걸 높이려고 지금 하는데 전국의 꼴찌라는 건 물론 아시죠. 유수율이 꼴찌. 예. 그런데 지금 그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그 국비도 따오고 해서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높여놓으니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사후 관리 안 됩니다. 이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누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용수철과 같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은 막아지는데 그런데 놓으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후 관리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하고, 없다면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그 흘러버리는 물들을, 그걸 잘 보호하고, 제대로만 쓴다면,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생활용수 쓰는 거에 그 나머지들은 더 모기탕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서울 수준의 80% 수준의 우리가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은 우리 K워터와 용역을 맺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문 인력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놔야 우리가 끌어올린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목표를, 아까 80% 서울 목표 아니에요. 지금 용역 준 결과는 70%만 해달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 70%가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제일 꼴찌가 돼요. 예. 그냥 목표도 낮았고, 왜 목표 낮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70%랍니다. 그 조금 더 올리면 돈을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100%는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최소 목표를 그 정도 됐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지사님 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유수율이 40%인데도 불구하고 70%라고 수년간 허위 보고를 했던 것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예산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도민을 네.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우리 도민들 농업용수가 유수율이 32%, 35% 내외가 된다는 걸 보면 엄청날 겁니다. 분노심이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 상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수도료를 현실화시켜도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에 관련한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하수료. 상수료도 지금 80% 정도 됐으니까 나름대로 이끌어 왔지만 하수율도 높여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하고, 우리 지사님의 그 의지를 제가 읽었으니까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무슨 우리 또 다수당이니 소수당이니 무슨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네, 제주도를 위한 거니까요. 그 정도 하겠고요. 아까 행정시장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 꼭지는 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또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네. 우리 제주시장님, 아이쿠. 제가 서귀포 시장님을 제주시장님으로만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그러면 그냥 맞추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시장님 안 온다는 그거 안내했던 건데, 지사님 행정시 우리 제주시가 50만 이상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례시가 될 수도 있는데 특례시가 안 된 것도 알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50만 이상이 되면 특례를 인정받을 정도로 대규모 인구가 돼놓고 또 행정을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특례를 줘서, 특례라는 것은 직원들의 급수도 좀 높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도 있고, 공사에 관련한 또 설립도 가능하고, 허가권도 더 많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그 많은 대규모 인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에 관련해서 구역이라도, 이왕 기초자치단체가 안 될 거라면 구역이라도 나눠서, 시장 체제를 다시 더 나눠가지고 인구를 다 통솔하기가 어려우니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시장님도 그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못하니 구역에 관련한 부분들만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아마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시 지금 50만 인구에 대해서 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생활권, 그다음 행정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검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예. 근데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 각각의 전문가들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도지사가 그건 이게 맞다라고 어느 한 방향,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거는 생활권 조정의 문제, 업무의 조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구역만 조정했을 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당장 공무원 조직부터 분화가 돼야 되고 시청, 청사 모든 행정 인프라들이 또 이게 분화돼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우리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이제 표현이 좀 지나치면 영리하고요,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그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면서 통합을 했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육지에서는 그거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우린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저는 된다고 도민을 보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요.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도민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정하든 네. 도민은 결정하면 네. 저는 그에 힘을 실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 여론조사라든지 이제 보고 다른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고 2016년도에 제가 뭐를 다 빼겠습니다. 16년도에 직선제 관련해서 긍정이 70%, 또 18년도에 그 언론사에서 한 것이 77.4%, 제주의 소리에서 따로 별도로 좀 한 게 19년도에 6월에 찬성이 74%, 지금 최근의 것이 이제 직선제 관련한 부분에라든지 이게 공무원 인격은 58.9, 그 다음에 전문가 인격은 68%, 이런 거 해가지고 도민들의 뜻은요, 행정 직선제를 비롯한 그 행정구역의 변경까지도 다 감안하면서 답변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 어저께 발언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법인격, 완전한 법인격을 부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생각 가질 줄 몰랐거든요. 선거를 할 거면 예. 권한과 영역을 분명히 나눠줘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명색이 이 지방자치 전공을 한 사람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합니다. 이게 무책임하게 그냥 만들어 놓고만 해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도민들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 주위에라든지 또 국회의원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 입법이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한 것이 행자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국장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얘기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더라고요.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원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7단계 제도 개선 내놨지만 정부가 모순된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을 당연히 내놓겠죠. 근데 의원이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채로 의원 입법을 해준다면 그러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행정구역 변경하는 거 큰 어려움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명색이 우리도 정치인 아닙니까? 저희야 작은 정치인, 우리 지사님이야 큰 정치인이지만 결국 정치인은 선출이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전 이런 판단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더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서 지사님 한번 이곳에서도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주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저는 그 모든 부분에 열려 있습니다. 대신 네. 행정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국회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선출된 사람은 그에 맞는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출만 해놓고 여기에 따른
예산, 권한, 그다음 견제장치 없으면요. 책임이 돌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자리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선거를 할 거면 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지어주자라는 겁니다. 네, 아이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사님은 지사님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왜 도청이만 저렇게 도민들이 몰려져 있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가지 않습니다. 시청에 기자님들도 잘 안 갑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견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 지금 알지 않습니까? 고산에서 제주시청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오느냐?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의원이 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결정 권한은 집행부에게 있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지사님 이제 영특하시고 또 이렇게 판단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한번 지사님 때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판단을 좀 잘 해보셔가지고 한번 새롭게 한번 이끌어 주실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마음문 열어서 지금 제가 지금 지사님 답변한 것을 제가 다 스크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져 있어요. 왜 이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권력욕인가? 권력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에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지사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마음을 안 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금 지난번에 결의를 해서 여기서 찬성해서 동의안 다 내고 실당에 제도 개선해가지고 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지사님의 의정 흐름을 봐보니 행자부 쪽에서라든지 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지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행안부랑 의견을 주고받고는 한 건 없습니다. 제 소신과 경험으로 볼 때 직선제만 올리는 그런 제도는 아마 우리 이걸 깊이 그 체계의 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네. 그거를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올려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보고 다시 수습하라고. 그러면요, 지사님 그런 의지가 좀 더 있다면 지금 그 특별법을 고쳐서 시장 직선제하고 직선제하는데 여기다 법인격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특례 조항을 만들면 돼요. 가령 지금 기초 의원들은 없으니까 기초 의원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들이요 그걸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간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 특별법에 넣으면 법인격이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사님. 기초자치단체를 완전히 다 부활을 않더라도 의회를 구성을 않더라도 지금 겸해서 하면은 지금 가능하게 특별법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걸 의원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통치 구조를 아예 바꾸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또 주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욕구라는 게 우리를 대신해서 일내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 도민들이 매우 바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네.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면서 했던 문제가 됐던 또 하나의 내용을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가사무 그리고 광역사무, 기초사무 이렇게 네. 다른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네. 국가사무와의 관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통으로 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사무, 특별자치사무,
우리 만약 기초 내지는 이게 중간적인 법인격이면 이게 광역시의 구청 또는 일반적인 기초단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네. 사무를 어떻게 분장할 거냐에 대해서부터 제주도에서 결정해 와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그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아유, 그건 그 이후에 하면 되죠. 우선 특별법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나가면 돼요. 시행령 우리 조례도 기사님 우리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부령의 위치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엄청난 걸 우리 받아온 거예요. 이건 뺏기지 말아야죠. 조례가 단순한 부령 밑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얘기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도 취급 안 해주는 조례들도 많은데 우리는 마치 대통령령, 부령의 위치를 가는 준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 그거를 만들면 돼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다는 의지라고 좀 보고요. 우선 그거는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우리 저 뒤에 공항 확충 사업 추진단장님 좀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사님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도정 질문도 해서 했던 그것이 뭐냐면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의 지원의 그 주변 지역들 지원에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물론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걸 제2요구를 안 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 도민의 귀한 혈세를 가지고 그 지원을 하는 것 원인 제공자들은 따로 있는데도 공사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하니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걸 우리 돈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공사 통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얻어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거를 대한민국 최초로 해주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요, 지사님, 법률을요,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지금 공항 이용료, 우리가 공항공사가 안 하니 지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걸 감당하겠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초고, 다른 곳에서도 그걸 지금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저희도 말로 떠볼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잘 지원하도록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시고 고스란히 공항공사 넘겨주는 겁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들의 돈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원인 제공자인 공항공사에다 압력을 넣는 거죠. 지사님 어떻습니까? 압력을 넣는 거에는 뭐 저희들이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겁니다. 실제 공항공사가 네. 부담을 해야죠. 네. 근데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많은 고려 끝에 제2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고맙습니다. 대해서 그 집행에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많은 네, 고민과 어려움이 이게 있을 있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한국 의원님 함께 만들었습니다. 용담동, 외도동, 2호동, 도두동, 애월, 삼도동까지도요. 66,280명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거니까 제가 280명이라 하더라도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만은.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발전협의회라는 거 조직 아마 조례 그걸 구성하도록 알고 돼 있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제주도지사 밑에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자문기구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 밑에 도지사님들의 자문기구 형태로 해가지고 발전협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잘 얘기를 해서 거기 힘 모아지거들랑. 예. 그래서 공항공사에 책임질 것들은 더 책임져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전국에서 공항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도리초등학교입니다. 100m 내외 한 150m 정도의 근처에 있습니다. 공항 소음 등고선으로는 3종 가지역의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산 행위들을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소음은 어느 정도 되냐면 88웨클이 나옵니다. 엄청난 소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학교를 이설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공항공사를 압박해서 그 토지를 다 사고 건물 지을 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설하는 부분들을 지사님 함께 해주십시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항공사에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쳐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처음에, 아이고, 이거 끝났네요. 그, 법치행정 잘 지켜주십시오. 조례에 근거해서 인해주십시오. 인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독단을 흘려서는 안 되고. 지사님, 부탁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네.